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역사 20강 농촌사회의 변화와 신분제의 통요, 실학의 등장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농촌사회의 변화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토지 개간, 소리시설 확충, 농기구와 비료 주는 법인 시비법의 개량 등의 농업기술이 발달하면서 전국에 보급이 되고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량을 증대하였으며 벼와 보리의 이모작을 가능하게 했던 모내기법의 보급으로 농업이 발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넓은 땅을 경작하는 광작이 가능해졌으며 채소, 담배 등의 상품 작물의 재배가 이루어져 일부 농민은 분홍으로 성장하였지만 대다수의 농민은 소작지를 얻지 못해 품삯을 받고 일하는 임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농업 생산력 증대, 도시의 인구 증가, 대동법 실시를 배경으로 상업도 발달하였는데 대동법 실시로 왕실과 관청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해 공인의 활동이 이루어졌고 상업 발달로 전국 장시의 수가 증가하고 오일장이 확대되었으며 보부상의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죠. 또한 정조 때 시전 상인의 특권인 금난정권의 폐지로 인해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가능해져 경강상인, 개성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인삼업을 발전시킨 송상, 내상, 만상 등 대상인의 성장, 중국, 일본과의 활발한 국제무역, 공무역인 개시와 사무역인 후시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상평 통보의 유통이 활발해져 물품 거래, 세금, 지대까지 동전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장인이 자유롭게 물건을 만들어 판매하였던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였고 수공업의 발달로 인한 광물 수요 증가로 광산 채굴이 활발해졌으며 민간의 광산 채굴 허용 후 세금을 징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양반 중심의 신분질서가 흔들리면서 신분제의 동요가 이루어졌는데 붕당 정치의 변질, 양반층의 사회적 권위 하락으로 인해 정치 권력을 독점한 소수의 양반과 경제적으로 몰락한 잔반으로 양반이 분화되었고 문과 응시 자격과 중요 관직 진출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요구를 하며 서울층의 집단 상소운동이 일어났으며 기술직 중인들의 신분차별 반대운동도 전개되게 됩니다. 향촌에서 향리의 위상이 강화되었고요. 상민들은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곡물과 돈을 받고 벼슬을 준 시책인 납속책과 이름을 써놓는 자리가 비어있는 명예직 벼슬 임명장인 공명첩을 구입하였고 군공, 호적, 족보를 위조하여 양반이 되었으며 노비들은 납속, 군공과 도망 등의 방법으로 신분이 상승하였는데 정부는 군역 대상자 확보를 위해 어머니가 노비인 경우에만 자식이 노비가 되도록 하는 신분 규정인 노비 종모법을 실시하였고 순조 때 공노비를 해방시키게 되죠. 실학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지배층과 성리학이 17세기에서 18세기 사회 경제적 변화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실용적, 실증적인 학문 연구 경향이 등장하며 현실적인 개혁론이 제기되게 되었고 청대에 유행한 유학으로 문헌 고증을 통해 객관적, 실증적인 연구 방법을 강조한 고증학과 서양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아 발달하게 되죠. 대표적인 실학의 선구자로는 지봉유서를 편찬한 이수광, 대동법의 확대 실시, 동전 사용을 주장한 김육 등이 있습니다. 실학은 농업 중심의 개혁론과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으로 나뉘었는데 농업 중심의 개혁론은 농촌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으며 신분에 따른 토지의 차등 지급을 내용으로 한 균전론을 주장하고 반개수록을 저술한 유영원,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인 영업전의 매매 금지를 내용으로 한 한전론을 주장한 이익, 마을 단위의 토지를 공동 소유, 경작, 수확량에 따른 차등 분배를 내용으로 한 여전론을 주장한 정약용 등이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은 도시의 성장과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을 바탕으로 상공업 진흥과 기술혁신을 통한 부국 강병을 주장하고 청의 선진 분물의 수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공업을 천시하는 풍토를 비판하고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강조한 유수원, 서양의 과학기술 적극 수용하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의 탈피를 주장한 홍대용, 수레, 선박, 화폐를 이용한 상공업 진흥을 주장하고 열하일기, 양반전, 허생전 등을 저술한 박지원, 소비를 자극하여 생산을 촉진하고 청과의 통상 확대를 주장, 부가기를 저술한 박재가 등이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실학은 실용적, 개혁적, 근대 지향적 성격을 띠고 19세기 후반 개화 사상가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실학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낮아 국가정책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유교적인 사상체계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모내기법이 농촌사회에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보기 기억,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니은, 김매기의 노동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디귿, 3사람이 넓은 지역을 경작하는 광작이 가능해졌다. 리을, 일부 농민은 부농층으로 성장하였으나 대다수 농민이 임노동자가 되었다. 모내기법의 실시로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졌고 김매기에 필요한 노동력이 크게 줄어 한 사람이 넓은 지역을 경작하는 광작이 가능해졌죠. 일부 농민은 부농으로 성장하였고 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고 머슴이나 임노동자가 되었었으므로 1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은 조선 후기 한 노비의 가상일기이다. 밑줄 친 기역에서 미음의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세상이 말세다. 우리 집 주인은 공명첩을 구입하여 양반이 된 주제에 사람들을 무시한다. 소문에 의하면 첩의 자식들이 높은 관직에 올려달라고 상소를 했다 하고 정부는 세금이 부족하여 상민의 납속을 권장한다. 옆집 갑순이는 얼마 전까지는 노비였는데 법이 바뀌어서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가 양인이라는 이유로 졸지에 양인이 되었다. 이러다가 조선에 상민 노비보다 양반이 많아질 것이다. 자, 이것의 내용 중에서 리을을 보시면 노비 종목법은 어머니가 노비인 경우에만 자식이 노비가 되는 법이죠. 갑순이가 양인이 되려면 어머니가 양인이어야 돼요. 그런데 리을을 보면 갑순이는 얼마 전까지 노비였는데 법이 바뀌어서 어머니와 달리 아버지가 양인이라는 이유로 졸지에 양인이 되었다? 이것은 틀린 표현이겠죠? 2번 문제의 정답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한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가, 나와 같은 주장을 한 실학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가, 농민의 어려움이 토지 소유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고 여기고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나, 도시의 성장과 상품화폐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상공업 진흥, 기술혁신을 통한 부국 강병을 주장하였다. 자, 이것은 실학의 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가는 농업 중심의 개혁론이고 나는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입니다. 농업 중심의 개혁론 자료는 유영원, 이익, 정약용 등이 있고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로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등이 있었죠. 그러므로 3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정약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이라는 문제입니다. 보기 기역,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강조하였다. 자, 이것은 정약용이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 중에서 유수원에 관한 설명이죠. 그러므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목민심서, 경세, 유포 등을 저술하였다. 맞는 표현입니다. 디귿 청의 문물을 적극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틀린 표현이죠. 정약용은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가 아니라 농업 중심의 개혁론자였기 때문에 디귿도 틀렸습니다. 리을 마을 단위의 토지를 공동 소유, 경작하는 여전론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맞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4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2학년 역사 20강 농촌사회의 변화와 신분제의 동요, 실학의 등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